네, 안녕하십니까, 데르센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촬영하려고 청도 쪽에 잠깐 나왔어요. 나온 김에 여기서 이제 측광 모드 강좌를 찍고 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영상을 틀게 됐네요.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퍼펙트 가이드. 측광 모드, 이제 사실상 입문 단계에서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측광 모드죠. 측광 모드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자를 봐야 됩니다. 정자가 어때요? 안에는 되게 어둡죠. 반대로 정자 밖은 어떻습니까? 정자 밖이나 정자 밖에 나와 있는 제 얼굴은 어때요? 거의 적정 노출 혹은 좀 더 밝은 그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사실 측광 모드를 배운 이유가 바로 이런 노출차 때문이에요. 우리의 눈은 상당히 많은 넓은 범위의 그러한 밝기의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카메라가 이제 볼 수 있는 밝기의 단계는 사람이 보는 밝기의 단계보다 한 70% 정도밖에,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진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이것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는데 카메라로 찍게 되면은 이거는 안 보이고 하늘은 잘 보이거나, 아니면은 얘는 잘 보이게 찍으면 하늘은 하얗게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측광 모드의 기본 자체가 이렇게 노출차가 큰, 명부와 알부의 밝기가 큰 차이를 극복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곳에 정확한 노출값을 만들어주기 위한 범위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즉 쉽게 말해서 측광 모드란 명부와 밝기를 둘 다 동시에 살려주게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걸로 측광 모드를 변경했을 때 말이죠. 측광 모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편가 측광, 그리고 중앙부 중점 측광, 그리고 스팟 측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편가 측광은 말 그대로 이렇게 뷰파인더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뷰파인더 상에 보이는 전 영역 있죠. 전 영역의 평균값을, 밝기의 평균값을 내서 촬영을 해주는 거예요. 풍경 사진에 적합하다고 하는데, 사실 풍경 사진에 적합하다라고 딱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전체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밝기가 고르다고 판단되면 이 평가 측광 모드로 활용하시게 되면 카메라가 적정 노출을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자동이라는 말에 상당히 힘을 줬죠. 그리고 중앙부 중점 측광은 뷰파인더를 딱 봤을 때 전체 영역에 대한 프레임 값에서 가운데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둬서 촬영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풍경 사진도 괜찮고요, 인물 사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이건 역시 노출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인물 사진 촬영할 때 특히 이제 의상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날아가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부 중점 측광으로 촬영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꽤 근사한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설정을 하고 촬영하시게 되면은 카메라가 자동으로 잡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스팟 측광이에요. 스팟 측광은 이제 뷰파인더 딱 봤을 때 가운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점을 가지고 이렇게 그 지점만 정말 세밀하게 측광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명부와 안부의 차이가 극단적으로 심한 차이 있죠. 뭐 웨딩홀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공폐 건물 안에 들어갔는데 어떤 인물이라든지 배경과 있을 때, 이렇게 어느 인물에다가 조광을 해줘야 될 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곳은 정확하게 밝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스팟 측광으로 촬영하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만 정말 세밀하고 정확한 노출값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잡아줍니다. 제가 지금 계속 카메라가 자동으로 잡아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수동 모드는 이제 반자동으로 했을 때 이게 사실상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죠. 수동 모드에서는 측광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사진의 결과물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왜? 수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스스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꾸지 않는데, 반자동 모드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반자동 어떤 특정 모드에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측광 모드를 세팅을 하고, 그리고 딱 찍게 되면 측광 모드의 영역에 따라서 카메라가 노출값을 읽은 다음에 그 데이터를 그대로 자동으로 카메라로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수동 모드는 상관없다. 그리고 즉 쉽게 말해서 반자동 모드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수동 모드에서는 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요. 자, 간접적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딱 봤을 때 하단에 노출기지 정보창이 있죠. 그 노출기지 정보창 보면은 측광 모드를 변경했을 때마다 노출의 밝기가 어둡다, 밝다, 이거를 카메라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다양한 또 세팅을 해서 촬영하시게 되면 정확한 노출값을 얻을 수 있게끔 해놨죠. 이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병치가 보이는데 경치가 상당히 아름답네요. 아름답진 않은데 여러분들께서 일상적으로 보는 경치입니다. 저것을 이제 지금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노출차가 거의 없어요. 저거는 지금. 그래서 평가 측광으로 찍어도 무난하게 나옵니다. 저거는 파인더 내에 있는 전체적인 영역에 대한 평균값을 내는 거죠.
자, 촬영해 볼게요. 예. 이렇게 했을 때 밝네요. 하늘이 약간 밝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찍으니까 자, 이런 식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노출의 편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약간 흐리고 막 밝고 막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지금 저기는 그늘이 좀 많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출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편가측광으로 촬영해 볼게요. 자, 편가측광 촬영하면은 이 전체 영역에 대해서 평균값을 낸 노출값을 카메라가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겠죠. 저는 조리기 우선 모드입니다. 지금 촬영해 볼게요. 저기 이란 지점 쪽에 20분의 1초. 장난 아니네요. 예. 일단 편가측광이 전체적인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왔다. 지금 이 정도만 아세요. 그 다음부터 설명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앙부 중점 측광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 중점 측광으로 역시 똑같은 곳에 포커스를 맞추고요. 비슷한 곳에 촉 포커스를 맞췄는데 어때요? 사진이 상당히 많이 밝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체적인 영역에 대한 평균값을 계산하되 중앙부 쪽에 좀 더 밝기를 많은 비중을 뒀다. 그래서 사진이 많이 밝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팟 측광으로 해볼게요. 스팟 측광으로 하니까 sho속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지금 10분의 1초. 사진이 일단 흔들리든 말든 여러분들에게 측광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제가 이렇게 결과물만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아주 미세한 포인트만 딱 집어서 그 부분을 노출값을 맞추다 보니까 어때요? 상당히 많이 이미지가 밝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알 수 있죠. 측광 모드가 자체가 노출차를 서로 줄여주는 그런 역할은 절대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그 밝기에 대한 영역을 지정만 해주면 카메라가 그 영역에 따라서 노출값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찍어주는 것 뿐입니다. 편가측광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딱 봤을 때 편가측광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그래, 네가 전체적인 밝기에 대한 계산을 해달라는 거지. 그럼 나 그거 계산해서 너한테 줄 테니까 셔터만 눌러,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중앙부 중점은 어때요? 똑같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중앙부 쪽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둘 거니까 너는 셔터만 눌러라. 스팟 측광은 어떻죠? 아주 미세한 부분이죠. 나는 이 미세한 부분에 대한 밝기를 적정 노출로 만들겠어 라고 카메라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은 스팟 측광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는 어떻게 돼요? 카메라는 알았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내가 적정 노출로 맞춰줄 테니까 대신에 주변의 밝기가 밝아질 수 있고 어두워질 수 있으니까 네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야 라고 카메라가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 명부와 안부의 차이를 줄여줘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죠. HDR, 다중노출 합성을 통해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보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필터를 사용하든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측광 모드가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측광 모드를 바꾼다고 해서 절대로 안부의 명부의 차이를, 노출차를 줄여주는 역할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을 정확하게 노출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좋으냐?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수동 모드를 찍으시고 스팟 측광으로 촬영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수동 모드로 해서 스팟 측광으로 연습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감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지점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정확하게 스팟 측광으로 딱 해서 촬영했어요. 처음 경험할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 촬영을 했는데 사진이 많이 어둡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밝기 좀 더 올려주면 돼요. 그거 끝입니다. 그리고 사진이 너무 밝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밝기를 수동 모드로 좀 내려주면 되겠죠. 제 수동 모드 영상 강좌를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촬영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노출 차이, 이 정도에서 조금만 어둡게 촬영한 다음에 보정을 할 때 이 부분만 좀 끌어올리게 되면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감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루엣 촬영이라든지 다양한 촬영이 있죠. 그런 촬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감을 통해서 여러분만의 데이터로 습득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기본 베이스는 그러죠. 편가 측광은 풍경 사진에 적합하다. 중앙부 중점 측광은 인물 사진에 적합하다. 하지만은 중앙부 중점 측광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인물의 얼굴이 하얗게 날아갈 수도 있고 검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인물 사진 촬영할 때는 스팟 측광으로 촬영하시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정확한 포인트에다가 그 지점만 적정 노출로 맞춰주는 거죠. 수동 모드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은 세팅을 해서 셔터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